이제 요약집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동산 앞에 총론은 끝났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편 가볼게, 이제. 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책의 28페이지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 앞에 핵심 내용 정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28, 29,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30페이지에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이 내가 완전히 내 걸로 되어 있으면 그 31페이지 가보세요. 기본 내용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제 쭉 설명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해 안 되면 그 뒤에 기본 내용 읽어보시라고. 또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 안 되면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본서 찾아가셔야 돼, 이제. 그래서 일단 그래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어쨌든 앞에 있는 핵심 내용 정리를 반드시 내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확인되어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 뒤에 31페이지 있는 기본 내용 자체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졌으니까, 예, 요걸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요거하고 같이 볼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아마 문제 천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중에서, 7회부터 이 개론 과목은요, 특성이 이런 거예요. 최근 5년 문제도 중요하지만, 원래 이게 7회부터 지금 현재 27회가 시험 낸 문제 중에서 거꾸로 있죠. 최근 5년 나왔던 문제보다 거꾸로 그 앞에 문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5월, 6월을 하신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요약집하고, 그 다음에 천재가 있어요. 이걸 같이 보시라고. 아마 이 순서 똑같거든요. 같은데,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28페이지 뭐 있을 내용 보니까 부동산 수요 공급인데, 요 내용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뭐 있으면 여기 천재를 보시면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문제의 내용 완전히 내 걸 확인되어 있으면요, 알고 있으면 더 이상 이 파트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0% 내 걸 완전히 마스터한 거예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힘들지만 5월, 6월 그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를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기본서를 보는 건 약간 좀 그래, 내가 봐서는. 손을 빼고 있죠. 기본서보다도 요약집 가지고 내용 정리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되었을 때 이 내용 모르면 다시 뭐 기본서 시작하시라고.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알고 있냐, 내가 정확히 알고 있냐 파악할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분야 시험 나왔던 걸 쭉 한번 풀어보시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이 나온다고.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면 결국 그 파트는 완전히 내 걸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그래서 있죠.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제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는 기출문제 오지선장입니다, 그죠? 이건 아마 이제 문제집에 따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기출문제집이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은 따로 이제 오후에 보니까 특강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이걸 대신할게요. 그때 하고, 대신은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할게요.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요거 두 개를 같이 할게요, 수업을. 그러니까 요약집하고 요 천점 따라 있습니다. 요걸 따라 같이 할게요, 수업 시간에. 어차피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내용 파악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이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까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 요 두 개 합니다. 같이 천재하고. 아마 이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다음 주에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뭐 프린터 나왔으니까 이제 프린터를 하시고. 자, 일단은 28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1절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제일 중요한 게 매년마다 여기서 한 개 또는 두 개는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이게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시험 나누는가 하면요, 잠시만. 그러니까 우리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 자, 문제에 대해서 패턴을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기 6번, 7번, 8번, 9번. 다시 6번, 7번, 8번, 9번 D장 가볼까요? 요까지. 예. 6, 7, 8, 9번이 무조건 여기 하나의 문제예요, 문제.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1번,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한 문제로 이게. 그래서 전체를 딱딱 묶어보시라고. 묶어보시면 이 틀 자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염신 할 것은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은요. 요까지를 같이 묶어보세요. 쭉 가서 결국은 사실은 15번까지 있죠. 15번까지 전체를 묶어보시면 이걸 물론 이제 단락단을 끊어보면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15번까지 전체가 한 문제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보시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일단 다시 봐볼게요. 이제 28페이지 요약집.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합니다. 수요 공급은 가장 중요한 게 개념부터 먼저 파악하시는데 요 개념 가지고 장난칠 게 딱 두 개째 지문이 있어요. 두 개 지문.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수요란 말과 공급 항상 같이 묶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반드시 이건 사회과학이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두 개 비교하시면요. 재밌는 건 공통점도 그 반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의 이 개념 자체는 수요 공급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결국은 차이가 있죠. 살 사람 팔 사람 그 차이가 있을 뿐이 결국은 나머지 내용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일단 그 수요 개념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딱 세 개 있죠. 첫 번째 뭐요? 자, 이미 했지만 일정 뭐요? 둘 중에 뭐가 쓸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우리 장난친 게 문제에서 우리 과거에 전에 했지만 16회부터 26회까지 매년마다 한 문제 있어요. 이게. 그렇게 묻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문제 중에 아까 6번, 7번, 8번, 9번 있죠? 그죠? 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6, 7, 8, 9번 있는 그 기출문제 완벽히 알고 있으면 이거 끝난 거예요. 이거. 요 질문은. 그래 아시고 있죠?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또는 시점 동안에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어떤 것을 구매 또는 뭐 있습니까? 판매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냐 요 차이인데요. 근데 뒷말은 실제 시험 내봐야 저기 장난칠 문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요 욕구 가지고 우리 문제 3번 시험 냈거든. 욕구 가지고. 결국은 개념 가지고 묻거든. 요 기간과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설마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 이미 산 양이 중요합니까?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장난치기 사실 약간 뻑뻑하다고. 그러니까 이미 산 거는 사후적 개념이야. 네, 사고 싶어 하는 게 뭐야? 사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 되어진다. 요거요. 자, 두 번째 욕구란 게 뭐냐? 욕구는 두 개 있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욕구 자체가 자, 유효 또는 유효 수요 또는 뭐 있습니까? 공급이란 말이 있고 유효 반대가 뭐냐고 이게 잠재. 요 두 개에 대한 차이예요. 과연 부동산 수요이든 부동산 공급이든 둘 중에 어떤 용어 쓸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두 개 구분 기준은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뭐뭐 할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에 사실은. 자, 일단 공통점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살 능력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까? 그죠? 그래서 살 능력이 있는 수요가 곧 유효 수요고 살 능력이 없는 게 곧 뭐 잠재 수요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보니까 창원시에 30평 아파트가 보니까요 4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만 얘는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능력이 되어진 결과 곧 이게 유효 수요고 돈이 없는 결과 이게 뭐 사지 못한다. 이게 잠재예요. 잠재. 그러면 적어도 현재 수요량을 측정할 때 둘 중에 어느 것만 저기 설명할 것인가? 어느 것만 포함하려 묻는 거예요. 자, 설마 있죠? 앞으로 내가 50년 후에 이 돈을 모을 능력이 되는데 물론 나 현재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50년 후에 이 돈을 만들 능력이 된다. 곧 이건 잠재 수요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까지 현재 수요량 속에 포함한다. 이건 논리상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
요거 마시면 돼. 근데 이 질문 우리 과거에 3번 시험 나왔지만 이건 절대 있죠. 틀린 질문을 낼 수가 없는 거 이거는. 무조건 맞는 질문 낼 수밖에 없어. 즉 어떻게 나왔냐? 자, 다시 볼게. 문제 보세요.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예, 문제 4번. 예, 4번에 2번과 3번. 그거요. 4번에 2번과 3번. 그러니까 내용을 딱 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이 개론 과목은요,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반드시 찾아보시는데, 일단 거기 있는 4번과 5번을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둘 다. 핵심이? 문제 말 4번에 1번과 2번. 다시 4번에 2번. 네, 2번과 3번. 말 잘못했어요. 4번에 2번과 3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2번의 핵심이 아닙니까? 수요량은 뭐요?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지. 그죠? 요걸 다시 4번에 2번 가볼까? 3번 가볼까? 이걸 다른 말 뭐랍니까? 다른 말로? 유효, 수요다. 이게 핵심 아닌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거요. 한마디로 다시 할게요. 자, 따라서 잠시 정리할게요. 절대 있죠. 예, 수요이든 공급이든 내가 사고 싶어하는 의사와 살 능력 있는 수요만 취급한다. 절대 잠재 수요는 취급지 않는다. 어디에서? 현재 있는 수요량을 파악할 때.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 절대 나오면 틀린 질문 낼 수가 없다고 사실은. 다만 아주 야비하게 장난치면 이건 장난칠 수 있어요. 좋다. 이 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 돈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래라고 장난칠 수 있어. 자, 다시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현금도 이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 저축한 돈도 포함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에 돈 빌려간 대출 금액도 포함되겠습니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살 능력은 돈이라는 것은 총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이 다 포함된다고. 그럼 이렇게 장난치겠죠. 부동산 수요는 반드시 잠시만 요거 두 개 차이가 무슨 차이? 요거 차이지. 그럼 이렇게 장난치겠네.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수반되어 있는 유효 수요만 취급된다로 장난치겠지. 그 말 외에는 지금 장난칠 게 없다고 이게. 그래서 거의 장난치지 않겠지만 그냥 요거 마시면 돼요. 구매력이 수반되어 있는 유효 수요만 의미하는 이거 마시라고. 그래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고 또 이건 절대 틀린 질문 사실 내지 않습니다. 다만 장난치면 여기 있는 요건 장난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기간과 시점만큼은 정확히 구분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있는 강의부터 보니까요. 예, 28페이지입니까? 핵심 내용 정리. 자, 첫 번째 그 개념 보니까 자, 일단 기간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예, 판매, 구매 또는 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이건 반드시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일단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무슨 수요만 취급한다고요? 유효 수요,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절대 이 말은 잠재 수요까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란 말 뜻은 뭐예요? 뭐뭐 할 의사와 뭐뭐 할 능력 있는 수요 또는 공급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요거 할 겁니다. 이것만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은. 자, 이 내용 정리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해보자고. 첫 번째. 유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죠? 플로우죠. 저량은 뭡니까? 요 개념 자체도 시험 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유량은 그대로 번역하면 뭐 있습니까? 흘러간 양이죠. 그죠? 그래서 흘러간 양인데 이런 게 곧 유량 아닙니까? 강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물이 흘러간 양을 측정하는 게 유량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이 유량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단서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단서가. 자, 물이 흘러간 양이 10,000톤이다, 100,000톤이나 있다고.
언억이 더 많은 거요. 요건 1년 동안 흘러간 양이야. 요건 1시간 동안이야. 그 중량은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유량은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없으면 절대 이 양을 설명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은 기간에 대한 의미입니까? 시점에 대한 의미예요. 기간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니까.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얘를 묻는 포인트 딱 3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드시 기간적 설명이 있는데 저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물컵이 있죠. 이 물컵에 담겨져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담긴 양인데 요건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한순간. 그래서 요건 시점에 대한 개념이다. 다시 갑니다. 자, 이때 보니까 두 번째요. 기간은 훨씬 더 시점보다 기간이 더 길지. 길다면 결국은 장기, 단기. 장기. 그럼 자, 요건 뭐 되겠습니까? 단기. 다시. 지난주에 했던 거요. 우리 부동산 특성이 꽤 많죠.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다. 부동산. 땅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 할 목적인데 요거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예요? 그렇지. 영속성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란 말은 뭐야? 길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길다는 의미 자체 벌써 이게 뭐 있습니다. 다른 말이 영속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여간 자 다시 영속성 의미에 대한 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영성 예를 보시라고. 무조건 감가니 소모니 하여튼 시간 관련된 말, 가치 관련된 말 나오지. 전부 다 영성이거든. 하여튼 그렇게 두루뭉실 보다 크게 큰 아재가 없다고. 자, 다시 집을 짓는 건 장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것으로 관련된 말은 유량이고 재고 또는 기존 주택은 뭐 있습니까? 단기 것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이 예를 다 암기하지 말고 저는 문제 푸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요거 3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꽤 많이 물으니까. 나머지 있는 예는 딱 물었을 때 앞에 연, 월 이런 말 딱 집어넣어 보라고. 이 말 넣었을 때 이게 말이 되면 곧 이건 뭐요? 유량이고 말이 안 되면요? 이렇게 판단하시라고. 물론 우리 이 예는 꽤 많지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창원시에 있는 인구가 30만이다. 인구가 여기 유량일까 저량 물었을 때 인구 물었어요. 그러면 자, 요 자체를 가지고 뭐 있습니까? 1년 동안 인구 30만 이게 말 되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이거보다 현재 인구 30만 훨씬 깔끔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면 무조건 이건 저량이라고. 이래 분류 보셔야 돼. 그래서 혹시 말이 안 되면 있죠. 이 말 있으면 무조건 현재라는 말 집어넣어 보시고. 그럼 무조건 말 되게 돼 있어. 다시요. 한 번 더 해볼까? 주택 가격이 30평이 1억 한다. 1년 동안. 뭔가 이상하지. 현재 집값 1억. 훨씬 깔끔하지. 이건 유량 저량. 저량이지. 다시. 임대료가 보니 1,000만 원 한다. 1년 동안 임대료 1,000만 원 말 되지. 월 1,000만 원. 1년 1,000만 원. 자, 소득이 1,000만 원 된다. 그냥 집어넣으면 이 말. 1년 동안 1,000, 월 1,000 말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건 뭐요? 그래 가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정리해 볼게. 물론 이거 200개 많은 예가 있으면 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요. 몽땅 다. 그래서 푸시는데 자, 굳이 이걸 다는 암기하지 말고 대충 있죠. 이렇게 잡으시라고. 우리 수익 관련된 말은 전부 유량이야. 자, 수익 같은 말이 뭐예요? 소득 또 수익 같은 말. 네? 아니 우리 수익 같은 말 소득이다. 수익을 다른 말 뭐랍니까? 순영업소득이지. 다 같은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뭐 수입이다 이런 건 전부 몽땅 다 뭐요? 네, 유량이라고. 다시 두 번째 보니까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우리 1층에 뭐는 게 이제 핸드폰 가격, 즉 스마트 이 핸드폰 가격이 있습니다. 판매량이 100대 이렇게 했어. 판매량이 100대. 많이 판 거요. 1년 동안 100대. 1시간 동안 100대. 이게 훨씬 말 되는 거지. 그러니까 끝에 어쨌든 양이란 말이 붙어 있죠. 몽땅 다 유량 생각하시라고. 자, 무슨 양이 있습니까? 판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거래량. 하여튼 양이란 건 전부 다 유량입니다. 그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자, 조심할 건 임대료. 요건 뭐라고요? 임대료, 월세. 유량이지. 임대료 같은 말이 땅을 이용했어. 토지 이용될까? 지대. 얘도 유량입니다. 자, 다시. 예, 거꾸로 하면 돼. 이제 아까 보니까 저량 개념 중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인구, 저량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는가 하면 가격. 분명히 가격은 저량입니다. 또 가치, 뭐 또는 자산이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으면 저량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다시요. 유량과 저기 쓰고 있는 기간과 시점과의 장난치면 첫 번째 문항 요거요. 이걸 제일 많이 물어요.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묻는데. 자, 일단 문제 갑니다.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7번, 8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에 4번까지. 자, 7번, 8번, 9번에 4번인데 잠시 자, 7번 문제 풀 때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 7번 같이 문제 묻거든 절대 있죠. 이거는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가볼게. 1번 가는 게 뭐 있습니까? 뭐가 나 있죠? 기억 나 있지. 자, 기억에 우리 기억 갑니다. 앞에 뭐 지대는 뭐야? 유량, 저량? 유량이죠. 그럼 기억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이 말을 벌써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 3번, 4번 그냥 날라가. 그죠? 자, 다시 미 한번 가볼게. 미 한번 뭐 나 있습니까? 소득 나 있지. 유량 맞죠? 그죠?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거기서 이제 2번 다시 갑니다. 기억미에 포함되어 있는 게 1번, 2번, 5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다시 2번 보니까 리얼번 나 있지. 그죠? 기억미음 일단 둘러 유량이니까. 리얼번 가보세요. 뭐 나 있습니까? 생산량은 유량, 저량? 유량이지. 그럼 다시 5번 가볼게. 5번 한 개 더 추가되어 있죠. 뭐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까? 디귿번. 핵심이 뭐죠? 인구는 뭐야? 인구, 저량이죠. 따라서 하면 뭐요? 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 항상 기억력하면 제일 먼저 아래 내용을 다 보지 말고 바로 밑에 1번, 2번 이렇게 하시라고 문제 풀 때. 근데 따라서 일단 7번에 뭐 있어 보니까 기억은 다시 가볼까요? 수입이다 지대는 전부 유량이고 리얼번 자산 이건 뭐요? 저량이지. 그 다음 디귿번 인구 저량이죠. 리얼번 생산량 판매량 양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소득 나 있죠? 유량이죠. 비연번 재고는 그것도 뭐요? 저량이죠. 그런데 이거와 다르게 밑에 8번 가볼게. 자, 8번 몇 개 나 있지? 자, 항상 강조 이겁니다. 7번과 문제 8번 문제 푸는 방식은 달리 하셔야 돼. 그러니까 7번은 무조건 문제 푸셔야 돼. 근데 8번은 이건 한 개처럼 다 틀린 거 아니야. 그 나 같으면 이건 문제 먼저 안 푼다고. 마지막에 다 문제 풀고 나서 마지막 가서 뭐 있습니까? 시간 남거든 그때 풀겠다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있죠. 웃기는 게 몇 개 하면요. 우리 지금 현 지문이 짧기 때문에 그냥 금방 보겠지만 실제 이 지문 길면요. 보통 몇 개 하면 2번, 3번 읽거든요. 이걸. 1년 수강 시간 보통 2, 3분 넘어간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마지막 가서 문제 푼다 생각하시라고.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 강조했지만 자, 강조할 거 딱 2개요. 네, 어쨌든 지금 자꾸 연습할 게 제가 말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5년, 6년 전이죠. 제가 알고 있는 뭐 후배가 보니까 실제 우리 여기 중개사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인력 관련 공간에서. 얘 보고 물어봤어. 야, 작년에 시험 쳤던 우리 저기 뭐 있으면 시험 쳤던 것 중에서 과연 평균이 55에서 65점 사이가 전체 있는 수험생 중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냐 물어봤어. 통계를 내봤다고. 이 몇 프로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65에서 한 70대가 있대, 이 사이가. 보통 60 한 8% 되거든요. 아, 요 10점 차이 결국 뭐 있으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평균 60이 있으면 55에서 65 사이가 전체 중에 보면 이만큼 여기가 결국 뭐예요? 한 65가 들어가 있다고 이게. 곧 이 말은 내가 한두 개 실수하면 결국 뭐 목숨이 간당은 하는 거지. 사실상은. 그러니까 턱없이 밑에 있는 분은 얼마 안 돼. 아주 센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사실은.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시험장 가서 얼마나 실수를 줄일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첫 번째 뭐냐 이런 거요. 우리 모의고사 봐서 알겠지만 보면 아는데 틀린 문제 있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거요. 우리가 아까 본 문제 1번 가볼게 다시. 문제 1번은 옳은 거 틀린 거. 아 다른 거 하지 말고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면요. 분명히 틀린 건데 문제 읽다 보면 이게 옳은 건지 틀린 판단을 쓴다고. 그런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줄이는 방식이 이거죠. 앞에 틀린 것만 크게 좀 표시하라고 이렇게. 이래는 들었어. 눈에 확 띄게. 작게 하면 잘 안 보인다 사실은. 이거 아예 처음부터 그냥 습관을 들이시라고 무조건.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그 각각 안에 있는 지문들이 있죠. 지문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예, 만약 이것 때문에 틀렸으면 틀린 걸 딱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라고 이렇게. 각각의 지문마다. 이걸 습관을 계속 들이시라고. 그럼 적어도 이런 내가 문제를 잘못 봐서 틀린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자꾸 처음부터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괴로운 과목은, 전에 설명했지만, 키워드를 자꾸 표시를 하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 키워드 중심 움직이셔야 되지, 안에 있는 그 글자 쭉 따라가면 나중에 뭔지 모른다고. 이런 걸 자꾸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시고, 항상 하셔야 돼. 매분마다. 그럼 실제 시험장 가서 그냥 내가 따라간다고, 이게. 하여튼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시 8번 가볼게요. 이제 문제 8번 갑니다. 자, 8번에 예, 저량 변수죠. 자, 첫 번째 재고. 요건 뭐죠? 저량. 두 번째 임대료, 수입, 유량. 세 번째 자산, 저량. 네 번째 임금. 임금이 월급 아닌가? 예? 월급은 곧 월라 있지. 요건 유량이지. 그죠? 자, 미연번에 뭐 인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신규. 유량이지. 그 저량 뭐요? 재고, 자산, 예, 인구지. 요 세 개 더죠. 자, 다시. 이걸 말로 시험 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9번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갑니다. 자, 9번에 1번 키워드 가야 돼요. 다른 거 읽지 말고 뭐 딱 두 개. 뭐는 뭐다? 저량은 또는 뭐 나야 돼? 기간. 그래서 연관성? 없지. 그건 틀린 거고. 두 번째 유량은 시점. 연관성? 없죠. 반대니까. 자, 세 번째 보니까 유량에 대한 예인데 재고, 자산 등은 뭐요? 저량이지. 네 번째 저량, 거래량, 그 다음에 신규 이건 뭐요? 유량이죠. 자, 일단 잠시 예, 요렇게 묻는 게 하나의 테마요. 요건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 묻는 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계속 하는 거요. 자, 두 번째 요거 할 거 이제 다시 보세요. 자, 요걸 우리 말로 풀이합니다. 저량의 유량인데 보통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문제 풀 때. 예, 기간과 그 다음에 시점을 딱 내. 그 다음에 보유한다. 그 다음에 존재한다. 해서 이 말이 뭐냐? 다시 우리 문제 6번 가 6번. 6번처럼 시험 낼 수 있어요. 자, 일단 요 볼래 이제 이걸 번역하셔야 돼. 지금 기간은 유량 저량. 유량이지. 근데 시점은 뭐요? 저량이죠.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유란 말과 존재 중에서 한 개는 수요, 한 개는 공급이야. 보유한다 이 말은 뭐예요? 보유하고 싶어하는 거야. 사고 싶어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보유란 건 수요 공급. 존재는 이미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요, 우리 문제 거기 6번 1번 가볼까? 유량에 뭐 나 있습니까? 유량에 공급량 나 있지. 설명 자체가. 그럼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 그 뒷말 풀이되어 있는 거 있지. 자, 풀이되는 보시면 어떻게 보는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시점 밑에다 그냥 써놓으세요. 시점 같으면 뭐요? 저량. 그 다음에 쭉 가서 존재 밑에 뭐 있어? 뭐 쓸 거요? 존재 밑에 수요 쓸 거요? 공급 쓸 거요? 공급. 뭐 연결해봐. 뭐 저량의 뭐요? 공급량이지. 그 앞에 말 틀린 거지. 그렇게 문제 푸는 거요. 풀 때. 그래서 나오거든 무조건 앞에 말을 먼저 보지 말고 뒤에 풀이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다 보지 말고 키워드 가셔야 돼. 자, 2번 가볼게. 2번도 뭐 있습니까? 자, 뒤에 뭐 있지? 일정한 시점 밑에다 뭐 써야 됩니까? 저량. 그 다음에 보유 밑에 뭐 쓸 거요? 자, 보유 같은 말, 수요, 연결하면 뭐 됩니까? 저량의 수요량. 답은 2번이지. 3번 갑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설명된 거 일정 뒤에 뭐가 있죠? 기간 밑에는 뭐 쓸 거요? 유량. 그 다음 존재. 같은 말 뭐요? 공급이지. 연결해. 유량의 공급량. 그 다음에 4번요. 기간 밑에다가 유량. 보유 밑에다가 수요. 연결하면 유량의 수요량. 자, 그 다음에 5번째. 기간 밑에다가 유량. 그 다음에 이 존재 밑에 공급. 연결하면 유량의 공급량.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3번째 패턴. 다시 보세요, 이제. 패턴 2개 했어요. 하나, 둘, 3번 쭉 할 건데. 자, 3번째는 즉, 무슨 말이냐? 9번, 문제 다시 9번에. 자, 9번에 5번 갑니다. 아마 앞으로 시험 나면 이게 시험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나 같으면 이거 장난칠 거라고, 앞으로. 자, 무슨 말이냐? 가볼게, 이제. 여기 볼래요? 얘도 이래 푸시라고. 제일 먼저 보니까 요게 기간과 시점인데. 자, 이렇게 할게. 다시 이 말 대신. 요 표현을 할 때 유량이란 말과 저량 쓸 거예요. 그런데 항상 먼저 요걸 먼저 하셔야 돼. 하는데 앞에 지문이 딱 떠. 뭐라 뜨는가 하면요. 요건 반드시 앞에 이 말 나옵니다. 연, 월, 이 말 나와. 그 다음에 반대로 저량은 반드시 현재란 말이 꼭 나와요. 현재가. 그런 다음 뒤에 뭐 있습니까? 수요 공급을 연결하세요. 이렇게. 자, 가볼게. 이제 물론 수요란 말 같은 말 뭐요? 같은 말. 보유. 공급 같은 말이요? 이런 거거든요. 자, 정리해볼까, 이제? 가보자고. 그 문제 가보게. 자, 문제 푸는 방식. 9번에 5번 갑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시라고. 요거. 뭐 나와 있습니까, 거기? 현재 밑에다 이 말 쓰느라고. 저량. 자, 쭉 갑니다. 예,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 존재가 뭐죠? 공급이죠. 그럼 연결해볼까? 공급이 1,500만. 되겠죠?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그 중에 100만 채가 뭐예요? 공가, 빈집 남아있지. 그 나머지 다 판 거 아니에요? 팔았더니 곧 이건 뭐 산 거지. 샀다 이 말이 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 뺀 나머지 얼마? 1,400이 뭐 한다고? 예, 산 거 수요지. 7번 볼래 이제? 결국은 장난치면 이거겠네? 저량의 수요량이 얼마? 1,400. 저량의 공급량이 1,500.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밑에 이 글자 따라 붙이라고 전부 다. 바로. 그래서 거기 현재 뭐 있습니다. 나와 있는 보면 현재 밑에 저량 써놓고, 그러니까 존재 밑에 공급 써놓고, 그죠? 이래 따라가시면 금방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현재 그 뒤에 뭐냐 있습니까? 예,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1,400만 채 나 있죠. 만약 거기서 9번에 5번에서 다시 이렇게 보죠.
자, 그 지문에서 있죠. 만약에 현재 대신 이 말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유량 바뀌겠지. 예, 그거 마시면 돼요. 그래서 자, 결론 정리할게요. 딱 3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결국은 요 패턴을 제일 많이 시험 내. 이걸 가장 많이 시험 내고, 그 다음에 이런 2개 패턴도 시험 나는데 아마 앞으로는 아마 이게 아마 지문상 거의 뜰 것 같아. 내가 봐서. 이게 그 푸는 방식은 요겁니다. 앞에 연, 월 등이 나 있으면 유량이고 현재 나 있으면 뭐 있습니까? 저랑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그렇게 문제 푸는 요령 자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 뭐 있냐? 자, 다시 뒷장에 있는 11번에 2번 가볼게. 11번에 2번. 자, 지문 가면 키워드가 뭔가 찾아가시라고. 11번에 2번 키워드. 앞에 뭐가 있어? 기간. 끝에 뭐 있습니까? 스톡이 나 있지. 연관성 관련돼 있어? 기간과 스톡. 스톡은 저량이지. 이 말 대신 뭐 써야 돼? 유량 또는 플러스 플로. 다시 12번에 1번.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보여줄 목적은요. 똑같은 지문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자 12번에 저기 있는 1번. 키워드 찾아가. 뭐는 뭐다? 무슨 공급? 아니 12번에 1번. 신규는 뭐나 있어? 유량이지. 중간 다른 거 보지 말아요 말듯이. 연관성? 신규하고 유량 연관성 있지. 그죠? 하여튼 그렇게 문제를 푼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 일단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됐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다시 저기 기본서 요약집 가볼게요. 이제 그러면 우리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28페이지 보니까 2번 유량과 저량 설명 끝난 거죠? 그래서 항상 유량은 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 장기, 또 뭐 있습니까? 신규. 그 이외 소득과 뒤에 끝에 무슨 양이 붙어 있죠? 이건 좀 유량이고 반대 저량은 뭐 있습니까? 기간 반대 시점, 장기 반대 단기, 그다음 신규 반대 재고. 그 이외 인구, 자산, 또 뭐요? 가치 등은 저량 속에 포함된다. 그 다음 또 2번, 9번 갑니다. 얘 문제 풀으면 알겠죠? 자, 앞에 있는 유량의 수요량을 보지 말고 뒤에 가야 되죠. 기간 같은 말, 유량. 그 다음 보유 같은 말, 수요. 이렇게 푸셔야 돼. 2번 가볼까요? 기간 같은 말, 유량. 그 다음에 존재 같은 말, 공급이죠. 이런 형태로 문제 푼다. 이거 마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2번 갑니다. 수요와 공급. 공급 곡선 갑니다. 자, 요 말 묻는 거요. 풀어볼까,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실제 이건 시험에 나와봐야 거의 잘 나오는데, 틀린 답을 잘 내지 않습니다. 곡선과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봐볼까요? 이렇게 보죠. 우리 P란 건 앞으로 뭐라 표현합니까, 이거? 가격이고, Q는 뭐요? 양인데 Q, D 뭐죠? D는 수요지. 그래서 이거 갖다가 수요량이라 쓴답니다. Q는 양이고 S는 공급이죠. 연결하면 뭐요? 공급 양이다. 그죠? 자, 이걸 한 표현해 볼게. 물건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200원 되었을 때, 300원 되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수요는 가격이 비싸면 그 양이 늘어납니까? 줍니까? 줄겠죠, 저 수요 측면에서는. 그래서 현재 가격이 200원짜리가 300원 되면 그 양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급부로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은 싼 거죠. 싼 것만큼 수요량은요. 자, 이 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뭐합니까?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요. 이 둘 관계가 비례 반비례? 반대 방향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보통 뭐라 하냐? 반비례 관계라 쓴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말로 설명하지 말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만들어 둘라 이겁니다. 그럼 그래프 만들 때 이렇게 좀 만듭니다. 자, 항상 세로축은 뭐라 표현합니까? 가격선이죠. 가로축은 무조건 양에 대한 선입니다. 현재 수요하고 있다고. 그러면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양이 10, 20, 30이 되면요. 자, 이때 100원 했을 때 몇 개 정도 살 의사 있습니까? 30개. 200원 되면요. 300원 되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 본 결과 이거 뭐 있습니까? 이런 곡선 나오죠. 자, 중요한 건 다시 하지만 항상 우리 양을 표현할 때 이건 이렇게 많다 적다 이 말은 이건 상합니까 좌우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양을 표현할 때 꼭 아셔야 돼. 만약에 지문상에서 좌우라 쓰면 이건 무조건 양에 대한 설명이라고. 거꾸로 이 가격이죠. 가격은 높다 낮다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상하지. 그래서 우리 혹시 지문상에 뭐 상이다 하를 쓰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설명이요. 이걸 먼저 아시라고. 그러면 자 항상 먼저 읽을 때 양을 먼저 읽습니다. 그럼 꼭 아셔야 돼. 이건 철칙이에요. 양은 먼저 읽고 나중에 가격을 읽는다고. 그럼 양은 뭐 이 말 아닙니까? 옛날보다 양이 많아진다 이 말은 뭐 양이 어느 쪽?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 자, 10개 사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 되었습니까? 20개 산 가격이 얼마요? 뭐 가격이 뭐 해야 돼? 떨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만한 수요 곡선 무슨 곡선? 하향 곡선이에요. 요걸 아시면 돼. 그러니까 하향 곡선인데 일단 요 개념 아시고요. 다시 공급 가볼게 이제. 그리고 공급은 중요한 건 이거요. 무조건 공급자 입장에서 이 물건 만들어줌에 따라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이 많냐 적냐 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윤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말 뜻은 뭐냐? 200원 되었던 게 3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나한테 떨어진 이윤이 더 많아지겠죠. 생산량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손해본 결과 생산량이 뭐합니까? 줄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보니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많아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 감소하겠다. 그죠? 그래서 그럼 결국은 가격과 공급량 관계는 같은 방향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 뭐라냐? 다른 말로 비례 관계죠. 이 비례 관계인 걸 그래프를 통해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가격선과 양이 있으면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200원 되었을 때, 300원 되어지면요. 양이 현재 10, 20, 30 있을 때 자, 100원 되니까 10개 정도 살 의사 있더라. 200원 되면 20개 살 의사 있더라. 300원 되면 뭐 있습니까?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 만들어진 게 이 곡선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 항상 1년 법은 중요한 건 양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양이 옛날보다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죠. 양이 많다 이 말은 결국 우측 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 이 말은 상하입니까? 연결한 무슨 곡선입니까? 우상향 곡선이에요. 근데 물론 이렇게 원색적으로 바로 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실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못 내면 뭘 많이 내? 이거 많이 못 씁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요. 과연 수요량은? 수요량 줄지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이걸 훨씬 더 시험 많이 내 문제에서.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지문 자주 뜨는 지문이에요. 뜨지만 얘는 정답 거의 관계없어. 이런 걸 사실 장난칠 목적 아니거든. 수요 공급에서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장난칠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쯤 봤다 그냥 생각 그냥 쭉 넘어가시라고. 자, 일단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떤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에요. 문제 3번. 자, 3번 갑니다. 제가 봐서 문제 중에 가장 잘 냈던 문제 뭐냐? 3번. 3번을 제일 잘 냈어요, 사실은. 자, 3번에 1번, 2번. 1번 갑니다. 3번, 1번. 수요가 뭐 있습니까? 곡선, 양선. 자, 이거 꽤 많이 묻는 건데, 보세요. 현재 수요 무슨 곡선?
인데 왜 이게 우하향입니까? 이유가 만약에 소득과 수요량 쓰면 소득이 많아지면 생산량도 공급 수요량 증가되겠지. 그럼 이건 이렇게 바뀌거든. 그죠? 항상 이미 정해 있어. 수요는 무조건 우하향 딱 정해져 있다고. 공급 우상향이야. 왜 이게 우하 우상향이면요. 변수를 뭘 썼어? 요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변수를 쓰지 않고 소득과 수요량을 쓴 게 아니라 반드시 가격이란 변수와 수요량이란 변수를 쓰다 보니까 수요가 우하향이고 공급도 우상향 되는 이유는 가격이란 변수하고 공급량이란 변수 쓰니까 우상향 나온다고. 그래서 1번이 그 말이에요. 수요 곡선은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료, 즉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2번 가서 그 결과 뭐예요? 수요는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서 다시요. 어딜 가는가 하면 4번에 1번 갑니다. 4번 1번. 자, 4번 1번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수요량은요? 수요량 영양 주죠. 그러니까 준다고죠. 자, 그래 보시고 뒷장 다시 가볼까요? 자, 뒷장에서 11번에 3번 가볍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시험 내거든요. 11번 3번처럼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증가하고 수요량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요? 그렇게는 일반적이게. 결국은 이건 시험 내에 틀린 점은 안 내겠다, 그죠? 가장 기본 개념으로 쓰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있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뭐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다시 25번 문제. 자, 요걸 하기 위해서 뭘 할 건가 하면요. 네, 요 말 할 겁니다. 물어볼게요. 자, 여보세요. 원래 이제 이거 묻고 자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한 명이 있죠. 한 명의 소유자가 물건을 1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어. 응? 그러면 이런 살 수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 있냐? 총 10명. 10명이 있어. 각 개인이 한 명당 10개 산대. 그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량 얼마요? 네? 한 명이 10개 산대. 10개씩. 근데 시장에 총 10명이 있다고. 총 몇 개 삽니까? 100개지? 그죠? 정리해볼까? 자, 요 말 기억하시라고. 자, 이 말은 개별 수요가, 개별 한 명입니다. 10개 살 의사 있는데,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가 보니까요, 수요가 총 몇 명이 있냐? 10명이 있더라. 시장 전체 수요 얼마요? 몇 개? 이 100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온 거요? 10개에다가 뭐 한 거요? 10명을 곱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 이 말은, 자, 요 설명이고요. 한 명의 수요가 10개 사는데, 그죠? 10개인데, 총 10명 있는 결과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는 100개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한 명의 수요가 10-2p야. 근데 이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10명이야. 그럼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역수는 어떻게 됩니까? 요가 수요 역수 얼마 됩니까? 응? 어떻게 되는 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2p에다 뭐 해줘야 돼? 10을 곱해주는 거 아니야? 전체에다가. 이 값이 얼마 됩니까? 100 마이너스 얼마요? 이런 식이 나오지. 그죠? 자, 지금부터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같은 거야, 이 논리가. 25번 문제 할 거예요, 지금부터. 25번. 한 문제 쭉 읽어보시고. 이런 건 포기할 게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자, 다시 할게요. 우리 거기 있는 식을 그대로 만든다고요. 어떻게 나 있습니까? 시장, 개별 있는 시장 수요가 P는 얼마라고? 100 마이너스 얼마에 4Q지? 이런 게 시장에 총 몇 명이 있다고? 그 설명이 쭉 가보세요. 얼마 돼 있습니까? 2배. 이 말은 결국은 2명이 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 그죠?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다시, 요거 한 적 있죠, 아까? 수요량은, 예? 이 10-2P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총 10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QD는 10-2P에다 곱하기 얼마요? 이렇게 했죠. 항상 이런 중요한 건 양은 얼마나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이걸 다시 변형시켜야 되지. Q는 얼마 써야 된다, 항상 쓸 때. 그럼 P가 이거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가 뭐요? 4QD는 얼마요? 100-P지. 근데 항상 이거 한 명의 수요거든? 이건 뭐요? 여러 명 수요란 말이야, 이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1Q는 써야 돼, 항상. 모든 건, 개별 수요는. 그러니까 1Q는 항상 1사 냈을 때 얘 4Q지. 그 전체 다 뭐 있습니까?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4를 나누면 되겠지. 그럼 1Q 나올 거니까. 그래서 Q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P지. 그죠? 여기에 총 몇 명이 있다고? 2명이죠? 2명 곱하기 뭐요? 2는. 자, 다시 해볼게. 이 말은 얼마 됩니까? 하면 요거는 50 마이너스 얼마요? 2P지. 앞에 Q는 하면. 그죠? 여기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절대 시험 내면요. 요 답을 액면은 안 주어져. 앞에 조건이 뭐냐? P는 나 있었지, 맨 처음에. 그 얘도 P는 얼마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 자, 가볼게, 이제. 일단 제가 원리 먼저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쉽게 푸는 방식 따로 있어. 원리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만 나중에 쉽게 푸는 방식 따라갈 수 있다고, 이게. 넘어가면 이게 부호 바뀌죠? 2분의 P는 뭐 있습니까? 50 마이너스 뭐요? Q지. 근데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좀 P는 1P 나 있지. 그죠? 여기다 뭡니까? 곱하기 뭐 해야 돼? 하면 P는 얼마 됩니까? 100 마이너스 얼마요? 2QD지. 여기 답이야. 자, 다시 보죠. 요거 문제 쉽게 푸는 방식은, 자, 다시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딱 나오지. 공급 마찬가지야. 만약에 여기서 몇 배, 몇 명 나오면 무조건, 여기 보세요. 몇 배지? 2배지. 이면 거기 있는 Q 밑에 배만큼 나눠주라고. 여기 답이야. 이렇게 푸시라고, 이거. 이 식을 다, 이건 단지 밑에 해준 목적은 확인시켜줄 목적이었어. 그러니까 나오거든. 몇 명의 수요가 있다, 몇 배 쓰면 무조건 몇 배만큼 나눠주라고 밑에서. 여기 답이야. 그 같은 이거 아닙니까? 그지? 2 나누기 4Q면 뭐 있습니까? 2Q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풀 때. 자, 비록 원리 원칙을 설명했지만 이건 다른 풀 필요 없어요. 결론. 자, 다시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묻고 자는 거예요. 그럼 개별 수요 합이 뭐라고? 개별 수요 합이 뭐요? 시장 수요지.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면 안 돼. 자, 일단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앞으로 25번은 절대 그 문제 다 풀러 생각하지 마세요. 그 배수만큼 그냥 Q에다 나눠준다 생각하시면 돼. 예, 여기까지 했던 게 우리 저기 있는 강의, 요약집 28페이지입니다. 됐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문제 묻는 거 딱 두 개 여기선.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묻는 게 뭘 묻습니까? 유량과 저량.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 딱 세 개 테마야. 그다음 두 번째, 수요는 무슨 곡선? 수요, 우, 하향, 공급, 우, 상량. 따라서 항상 가격 묻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고, 예,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죠? 가격이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예, 떨어지고 공급량은요, 증가되는 거지. 그거 마시면 돼.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우리 요약집 29페이지 내용 할게요.